자, 여러분 이제 이 코드 이렇게 안 짜도 됩니다. 이렇게 안 짜도 되고 지금 이 변수를 여기 위에 올리고 이 라인을 삭제시켜 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객체를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캐스팅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코드를 많이 짰었잖아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객체가 내가 캐스팅하고 싶은 타입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해당하는 타입의 인스턴스가 맞다면 그 if문 안에서 그 객체를 이런 식으로 캐스팅해서 그 타입의 변수에 대입한 다음에 이제 그 변수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타입의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 작성하고 또 그 밑에서 타입 캐스팅 코드 작성하고, 이게 귀찮잖아요. 귀찮습니다. 저만 귀찮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찮았고 자바 언어 자체를 설계하는 분들도 귀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식으로 이제 개선이 됐고, 자바 몇 버전부터 개선이 됐냐면 JDK 14 버전, 이때 처음으로 프리뷰로 들어갔고 JDK 16 버전에서 최종적으로 정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거롭게 코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를 이 위로 올리고 이 라인을 이렇게 삭제시킴으로써 이렇게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이때 이 부분,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턴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활용한 패턴 매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패턴 매칭에서 이 타입과 그 타입 뒤에 따라오는 이 변수, 얘를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타입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타입 패턴에서도 이 변수는 또 뭐라 부르냐면 패턴 변수라고 불러요. 패턴 변수 혹은 패턴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좀 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콥이라는 것은 결국 가시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이 변수의 정체성이 유지되는가, 살아남아 있는가, 존재하는가, 이런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if문 밖에서 한번 이 패턴 변수를 사용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컴파일 에러가 뜹니다. 이 에러 메시지 확인해 보면 stra라는 심볼을 리졸브 할 수 없다라고 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같은 코드를 else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else 안에서 사용하려고 봤더니 여기서도 또 에러가 뜨네요. 마찬가지로 stra라는 심볼을 리졸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참조 변수의 스콥이 이 else 문까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기로는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은 이 if 문으로 국한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몇 가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조건문에 추가로 코드를 좀 더 적어 볼게요. 이 문자열의 길이가 3 이하인 경우에만 이 if 문 안으로 들어가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게 보이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 패턴 변수가 이 if문의 블락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문을 쓰는 이 조건문 자체에서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엔드엔드 연산 자체가 앞쪽이 false면 뒤쪽은 아예 검사를 안 하고, 앞쪽이 true여도 뒤쪽을 반드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앞쪽이 true라는 말은 이 패턴 매칭이 성공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패턴 매칭이 성공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객체 A가 스트링 타입의 인스턴스가 맞기 때문에 이 stra라는 패턴 변수에 캐스팅해서 저장해라, 여기까지가 성공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캐스팅까지 성공한 상태에서 이 앞부분이 true였기 때문에 이 뒷부분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 stra라는 패턴 변수는 캐스팅이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의 메서드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가 똑똑하게 이거는 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end를 o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o로 바꾸면, 자, 여기 exception 나는 거 보이시죠? 이 exception 메시지 보면 stra라는 심볼을 리졸브 할 수 없다라고 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또 왜 그렇냐, 이 o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앞이 true면 뒤를 검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한쪽만 true여도 전체가 true이기 때문에 바로 이 if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이 false여도 뒤쪽을 검사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뒤쪽이 만약에 true면 전체가 true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이 false라고 했을 때 여기서 false가 났다라는 얘기는 이 패턴 매칭이 실패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패턴 매칭이 실패했다라는 그 말은 결국 이 stra라는 패턴 변수에 캐스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앞쪽은 이렇게 캐스팅이 안 된 채로 끝났는데 오어 연산이다 보니까 뒤쪽도 또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캐스팅이 안 됐는데 스트링 타입이 제공하는 그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 에러를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 컴파일러가 똑똑하게 잘하는 거죠. 재밌지 않으신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을 true로 바꿔볼게요.
true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 아래쪽에서 또 에러가 나옵니다. strA를 리졸브 할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또 왜 그런가? 사실은 이것도 이유가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도 5호 연산이니까 한쪽만 true여도 전체가 true가 되니까 이 if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 라인을 실행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false여도 얘가 true니까는 이 if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패턴 매칭이 실패해도, 즉 이 패턴 변수의 캐스팅이 실패해도 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려고 시도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이 실패했는데 스트링인 척 하면서 이렇게 스트링 메서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선 넘는 거라서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딱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이 패턴 변수의 스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를 확인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 if문 밖에서 패턴 변수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이 이 if문 안으로 국한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 패턴 변수의 이름 strA라는 이 이름을 이 if문 밖에서 재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이 이 if문으로 국한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이렇게 재사용해도 컴파일 에러가 이 라인에서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는 전진해야죠. 자, 요 블락을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해볼게요. 아래쪽에서 똑같이 카피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위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 A가 스트링 타입이면 캐스팅 시켜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제 아래쪽에서는 반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객체가 스트링 타입이 아니라면 이 라인에서 익셉션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코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객체 A가 스트링 타입이 아니라면 이제 이 라인에서 throw exception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전이니까 간단하게 런타임 exception을 발생시키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왜 작성했냐? 지금 이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이 어디까지가 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 이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이 패턴 변수를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더니 자, 보이시죠?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이 이 if문으로 국한되지 않았고 이 if문 밖까지 이 스콥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해당하는 패턴 변수가 실제로 캐스팅이 돼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자바 컴파일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범위까지를 해당하는 패턴 변수의 스콥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서 strA라는 변수가 이렇게 컴파일 에러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위쪽 라인을 보면 지금 여기서 패턴 매칭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패턴 매칭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throw exception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 if문 밖으로 나와서 이쪽 라인을 실행을 하는 순간 이 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은 패턴 매칭에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패턴 변수가 확실히 캐스팅이 돼서 성공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컴파일 에러를 내뱉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에서 만약에 스트링 타입의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파일 에러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은 자바 컴파일러가 판단했을 때 해당하는 패턴 변수가 확실히 캐스팅이 됐다라고 도출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를 스콥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패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스콥이 if문으로 국한되지만 두 번째 패턴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스콥이 if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까지도 쭉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조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패턴 변수의 스콥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패턴 변수라는 것은 사실은 이 스콥이라는 개념만 제외하고는 지역 변수, 즉 로컬 베리어블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변수에 새로운 값을 대입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값을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게 가능해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기고 strA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대입하는 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출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출력하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면은 이 출력하는 코드는
간단합니다. 그냥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 A를 선언을 했고 거기에 wow라는 문자를 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이 upper string 메서드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대문자로 바꿔서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기 때문에 대문자 wow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도 대문자로 바꿔서 또 출력을 하기 때문에 대문자 wow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출력하는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보이시죠? 와우 테스트 이렇게 출력되는 거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 변수도 스콥만 빼고는 로컬 베리어블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재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섀도잉 하는 게 가능합니다. 클래스에 있는 필드를 섀도잉 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예제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스태틱밖에 없으니까 클래스의 필드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변수와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stra를 작성을 하고 여기서는 고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기서 이 패턴 변수 stra 그리고 이 패턴 변수 stra가 모두 이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필드인 이 stra를 가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섀도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가급적이면은 이름 충돌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버그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코드를 다시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end 한 다음에 stra의 length가 이번에는 3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3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3보다 같거나 크다면 else 문에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짜버리면은 이 패턴 변수의 스콥은 else 문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스태틱 필드가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얘는 이제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얘를 쓰게 돼서 사실은 좀 코드를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고 버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혹시나 패턴 변수를 이렇게 쓰신다면 클래스 필드랑은 이름 충돌이 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99가 출력되죠. 이 else 문으로 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와우와우가 3글자짜리여가지고 이 조건에 걸려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이때는 이 스태틱 필드를 참조하게 돼서 99가 출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버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해서 그래서 개발자들도 우리도 사람이니까 항상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름 충돌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